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1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10월 25일 챔피언스리그 8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갈라타사라이 vs 바이에른 뮌헨. 갈라타사라이, 터키 1부 2위. 맨유를 상대로 3대2로 승리했을 때의 전술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상대의 빌드업 리더 카세미루를 대놓고 저격하는 방식으로 재미를 보는 모습이었는데 뮌헨도 키미히에게 중원에서의 빌드업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뮌헨을 상대로 맨유전에서 보여주었던 양상으로 몰고 가면 적어도 맞불을 놓는 양상으로 가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뮌헨, 독일 1부 3위. 마인츠를 상대로 공격진의 퀄리티와 공간 창출 능력은 괜찮았다. 하지만 문제는 상당히 수비진의 뎁스가 아직도 문제라는 점과 키미히에게 의존하고 있는 중원. 케인이 내려와서 공을 굴리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갈라타사라이의 호전적인 스타일과 맨유를 이긴 방식이 뮌헨의 약점을 정확하게 후벼팔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코멘트. 뮌헨의 승리를 점치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다고 본다. 일단 여전히 중앙 수비와 중원이 불안한 상태이다. 맨유를 상대로 갈라타사라이가 매우 호전적으로 나서면서 상대 빌드업의 리더를 저격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바이언에게는 큰 부담일 것. 적어도 갈라타사라이가 맞불을 놓을 만한 전력은 된다. 오버 3, 5를 픽하는 것이 제일 나아 보인다. 토선생 픽.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갈라타사라이 승. 언오버, 오버. 인테르 vs 잘츠부르크. 인테르, 이탈리아 1부 1위. 그동안 좀 고전했던 토리노를 상대로 3골을 뽑아먹을 정도로 올 시즌 인테르의 초반 기세는 상당히 무섭다. 사실 라우타로가 올 시즌에는 기복을 좀 줄인 상황이라 중원과 수비의 안정감이 디폴트라고 할 수 있는 인테르 입장에서는 꾸준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잘츠부르크의 기동력도 인테르의 중원과 수비가 1차적으로는 저지를 할 수 있을 만하다. 잘츠부르크, 오스트리아 1부 2위. 늘 전진성과 기동력을 무기로 삼는 팀인데 이미 코어 라인이 단단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는 이 공격이 별로 효과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인테르도 기본적인 안정감과 수비는 좋은 편이라 이를 기동력 하나만으로 공략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사실. 일단 라인을 높게 올리는 특성이 상대 투톱에게 공간을 많이 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할 것이다. 코멘트. 인테르의 승리를 기대해보겠다. 일단 잘츠부르크의 공세는 인테르의 단단한 코어에 1차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오히려 높은 라인이 인테르 투톱에게는 공간 활용에서 이득을 줄 수 있는 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우타로의 올 시즌 기복이 제법 줄었다는 점도 인테르 입장에서는 호조라고 할 수 있다. 토선생 픽. 승무패, 딘테르 승. 핸디캡, 인테르 승. 언오버, 언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vs 코펜하겐. 맨유, 잉글랜드 1부 8위. 세필드를 상대로 2대1로 승리. 하지만 7할이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도 여전히 답답했던 공격력은 여전한 모습이다. 일단 이 경기에서는 총력전으로 나서면서 챔스에서의 희망을 이어가려고 할 텐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코펜하겐이 뮌헨을 상대할 때 썼었던 뒷공간 공략에 대응이 될지는 의문이다. 지난 경기에서 맥과이어가 잘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라인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민첩성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다. 코펜하겐, 덴마크 1부 1위. 뮌헨이나 갈라타사라이 등 호전적으로 운영하는 팀들의 뒷공간을 파면서 선제골을 꾸준히 넣는 등 생각보다 공격력이 괜찮은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전히 전력에서 가장 떨어지는 팀이라 동점 내지 역전을 후반에 허용하면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모습이다. 사실 맨유를 상대로도 득점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충분하지만 결국 수비가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 코멘트.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면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맨유가 앞설 수는 있다. 하지만 높은 라인을 공략하는 코펜하겐의 역습과 선제골 본능은 상당히 부담일 것. 맨유의 맥과이어가 가지고 있는 기동력 문제와 카세미루의 이탈 등 맨유가 수비면에서 가지고 있는 난조도 충분히 있다. 오버 2, 5를 픽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토선생 픽. 승무패, 맨유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세비야 vs 아스날. 세비야, 스페인 1부 13위. 공중볼에 약한 아스날이라 특유의 크로스와 엔네시리를 이용한 헤더도 나름 옵션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문제는 최근 박스 안수비가 상당히 불안해져 있다는 것.
PSV라요. 전에서도 세트피스 실점이 나왔고 지난 레알전에서도 오프사이드 휘슬이 아니었더라면 세트피스 난전 상황에서 또 실점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선수비 후역습 성향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잘 안 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아스날, 깅글랜드 일부 2위. A매치 후유증이 심해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기동력에 잘 대응이 안 되는 모습이었다. 그래도 웨데고르나 진첸코 같은 빌드업을 도맡아서 하는 선수들이 나름 컨디션을 회복하는 상황이라면 아스날의 모습은 지난 경기 후반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특히 공격에서 부진했던 웨데고르, 제수스는 모두 A매치 풀타임을 뛰거나 대륙을 넘어와야 했던 자원들이다. 코멘트. 오버 2, 5. 나 아스날의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스날이 나름 체력적인 부분을 보완한다면 지난 경기 후반과 같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아직 기동력이나 공중볼에 대한 대응이 아주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애초에 세비야가 보여주는 최근 수비 퍼포먼스는 그다지 좋지 못하다. 토선생 픽. 승무패 아스날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랑스 vs 아인트호벤. 랑스 프랑스 일부 15위. 무패 행진을 쭉 이어가고 있다. 일단 득점력은 아직 100%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압박의 질이 높아지면서 대량 실점 빈도가 시즌 초반보다 줄었다는 점은 다행일 듯. 일단 중원에서 시작되는 압박의 강도가 팀의 장점이었고 아인트호벤의 전진을 최대한 막아내면서 역습으로 이어가는 양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아인트호벤은 리그와 챔스에서의 실점 페이스가 상당히 다르다. 아인트호벤 네덜란드 일부 1위. 리그에서는 강한 전력을 바탕으로 체급으로 찍어 누르면서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중이다. 하지만 늘 이 팀 감독 페터 보츠의 약점은 역습 제어에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실제로 챔스 레벨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한 번도 치르지 못했고 조별리그에서는 매 경기 멀티 실점을 면치 못하는 중. 리그든 챔스든 라인을 기본적으로 높여놓는다는 점이 리스크다. 코멘트. 랑스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리그에서야 아인트호벤이 체급으로 상대를 누르는 공격적인 운영이 잘 통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츠 감독의 약점은 역습 억제. 랑스의 압박의 질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은 잘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습으로 이어가게 되면 일단 랑스가 상대 전진을 억제하면서 좋아진 수비 능력을 기대해볼 여지는 있다. 토선생 픽. 승무패 랑스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브라가 vs 레알 마드리드. 브라가 포르투갈 일부 4위. 레알을 상대할 때에는 역습의 퀄리티가 중요할 것. 하지만 역습 상황에서 팀을 이끄는 호르타의 이탈로 인해서 레알을 공략할 만한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잘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측면 카르바할의 폼도 지난 경기에서 나쁘지도 않았다. 사사지로 수비 상황에서는 상대의 주도권을 무력화시킬 전략을 짤 수는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 자원들의 온더볼 능력을 100% 커버할 만한 실력을 오니온전에서 보여주지는 못했다.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일부 1위. 세비야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골 결정력과는 별개로 벨링엄이 보여주는 활약은 여전히 좋았다. 빅찬스 생성에서도 2개를 기록하면서 중앙에서의 공격력을 이끌었고 비니시우스도 지난 경기 아쉽기는 하지만 늘 온더볼 상황에서의 능력은 신뢰할 수 있는 자원. 우니온전에서 브라가가 경합 상황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모습도 아니었다. 일단 공격에서는 숨통이 트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코멘트.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기대해본다. 일단 지난 경기 결정력이 아쉽기는 했어도 기본적으로 온더볼 상황에서의 능력이 뛰어난 편이라서 상대의 두 줄 수비를 공략하는 것도 아주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듯. 브라가는 역습에서 역할을 해야 할 호르타의 이탈도 생각보다 클 수 있는 상황이다. 토선생 픽. 승무패 레알 마드리드 승. 핸디캡 레알 마드리드 승. 언오버 오버. 우니온 베를린 vs 나폴리. 우니온 베를린 독일 일부 14위. 상대의 수비력 저하나 공중볼 경합에서의 약점을 이용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본인들의 수비력도 별로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일단 상대의 빌드업을 조기에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폴리의 중원에서 공이 도는 것을 방치한다면 지난 경기 나폴리가 보여준 화력을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폴리 이탈리아 일부 4위. 오시메니 없이도 3골을 넣었다. 흐비차와 폴리타노가 3골 2도움을 합작하는 등 오랜만에 측면에서의 공격이 잘 터지는 모습이다. 사실 로보트카가 체중을 감량하면서 전진성과 탈압박 능력이 좋아진 만큼 우니온을 상대로 중앙 빌드업도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적은 상황으로 봐야 할 듯하다. 김민재 이탈 이후에 불안해진 수비력이 다소 아쉽기는 하나
일단 공격력은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나폴리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가 될 것이다. 수비력이나 우니온의 롱볼에 대응할 만한 공중볼 경합 능력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화력이나 중앙에서의 주도권 싸움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우니온이 사실은 상대의 전진을 제대로 대응하는 양상은 리그에서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나폴리 승. 핸디캡 나폴리 승. 언오버 오버. 벤피카 vs 소시에다드. 벤피카 포르투갈 1부 2위. 늘 자신들이 주도하는 양상을 만드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인테르의 중원에 막혀서 전진성이 둔화되는 등 코어가 단단한 팀을 상대로는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단 소시에다드도 코어 중원의 힘은 아주 좋은 유형인 만큼 벤피카가 소시에다드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모습은 보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높은 라인이 수비 상황에서 난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소시에다드 스페인 1부 5위. 기본적으로 상대가 라인을 낮추는 경우 좀 고전하는 편이나 벤피카 같이 라인을 올리거나 동적으로 움직이는 팀에게는 제법 득점력이 괜찮았다. 빌바오나 그라나다를 상대로 대량 득점까지 성공시키는 모습. 살사지를 가동하면서 상대의 공간을 제어하는 것도 나름 능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상대의 공격을 최대한 저지하면서 공격력에서의 반전을 기대할 만한 상황은 만들 수 있다. 코멘트. 소시에다드가 이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벤피카가 주도하는 양상은 잘 만드는 편이나 코어가 단단한 소시에다드 같은 팀을 상대로는 부진한 경우도 제법 있기도. 소시에다드가 라인을 올리는 벤피카 같은 팀을 상대로는 단점이었던 득점력을 커버하는 모습을 리그에서도 제법 보여주기도 했다. 토선생 픽. 승 무패 소시에다드 승. 핸디캡 소시에다드 승. 언오버 오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